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가 중앙선관위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거악의 철옹성 선관위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 인원이 2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일 뿐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검경의 수사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선관위가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친인척 특혜 채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저질러온 비리들 중에서는 오히려 작은 비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 비리에 속하기 때문이라면서 선관위의 더 큰 비리는 북한의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 거부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비리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이라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선관위는 4.15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을 뿌리채 흔들었고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온 국민을 속여먹었다면서 이번에 선관위를 감사하는 감사원과 수사하는 검경이 선관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한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숟가락을 살짝 얹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거악의 철옹성 선관위를 반드시 해체해야만 한다. 선거는 행안부에서 담당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비전 캠프는 최근 선관위 해체 운동과 관련해서 직접 전화 걸기를 통한 해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비전 캠프는 무소불위 선관위, 비리연상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켜야 한다.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걸기를 통한 선관위 해체 운동에 동참하려면 전화번호 1877-1769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말씀드린다면 1877-1769입니다. 황교안 비전 캠프는 선관위 해체 운동 전화 걸기에 앞서서 민노총 해체 운동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인사 내용과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 흔들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인사 내용 관련 문제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인사 갈등과 자리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의 인사 문제가 외부에까지 알려지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국정원 붕괴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핵심 인력을 다 내쫓았다. 그 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청산과 역청산이 반복되었다.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물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극에 달했다면서 하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으니 말해 못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붕괴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 때 다른 사람도 아닌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언어 도단이죠.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흉악범을 경찰서장이나 심지어는 경찰청장 시킨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다. 이건 그야말로 블랙코미디 중에도 한참 블랙코미디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정권이었던 겁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민노총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 자주통일 민중전의에 대한 수사도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중단됐다가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은 절대 외풍에 흔들리는 조직이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처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안보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정보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도 안 되지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도 절대 안 된다. 중형으로 엄단해야 한다. 국정원이 골문 상처를 수술하고 역량이 탁월한 국정원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훈훈한 소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내일, 그러니까 2023년 6월 25일은 6.25 남침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해드릴 안보 관련 미담은 여배우 이영애 씨가 순직한 군인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써달라면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애 씨는 그동안도 국군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많이 해온 그야말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아름다운 그런 여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 발전기금재단은 이영애 씨가 최근 성금 1억 원과 선물을 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애 씨가 기부한 돈은 2017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 아들의 교육비와 자녀를 6명 이상 둔 부사관 부부 15쌍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은 6년 전 일을 잊지 않고 아들의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전액 지원을 약속해 주신 이영애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앞서서 2016년 6.25 참전용사의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육군사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사들을 위해 위로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서울 아산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또 지난해 3월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1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 씨가 특히 돋보이는 것은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덜 떨어진 좌익 성향 연예인들이 꽤 많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가령 광우병 거짓 선동 때 나서거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 나서서 국민의 여론을 오도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영애 씨는 단연 돋보이는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제작한 명예제복인 이른바 영웅의 제복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보훈부에는 제복을 받은 참전 용사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날 때 당당히 입고 다니겠다, 눈을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영웅의 제복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 참전용사 명예제복은 작년 6월 보훈부가 참전용사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그동안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만든 조끼를 사비,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사왔습니다. 하지만 좌파 세력 등에서 참전용사들의 조끼를 비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벌어졌고 보훈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복 제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에 1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벌였고 이를 본 부산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훈부에 모든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제복을 지급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자 이를 계기로 6.25 참전용사 5만 1000명에게 무상으로 제복이 지급되게 됐습니다. 연갈색 재킷과 상하이 넥타이로 구성된 제복은 지난 12일부터 이제 거의 90 안팎의 고령의 6.25 참전용사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250여 명은
25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는 6.25 전쟁 73주년 정부 기념식에 이 명예제복, 영웅의 제복을 입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행사에 명예제복을 입은 참전용사들이 단체로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훈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나라에서 자신들을 잊지 않아줘서 감사하다. 국가에서 멋들어진 제복을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나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웅의 제복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한 디자이너 김석원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입고 계시던 조끼를 살폈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던 훈장이나 약장 때문에 상당히 무거웠다면서 새 제복을 입으면서는 그런 무게감과 불편함은 내려놓으시고 역사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만 느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석원 씨는 또 현재 제복이 봄, 여름용이어서 가을, 겨울용 명예제복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동복 제작에도 흔쾌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 24명과 함께 지난해 참전용사 제복 무상지급을 요청하는 단체 손편지를 보훈부에 보냈던 부산 동신초등학교 선호성 교사는 뒤늦게나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온전히 갖추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선호성 교사는 당시 편지를 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이 됐는데 단체 SNS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참 훈훈한 소식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문재인 시즌2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이재명 정권이라는 정말 문재인 정권 못지않은 망국적 정권을 막아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나 혹은 가상의 이재명 정권과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도 현 정부 강요들 중에서 상당히 제대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일을 하는 강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식 장관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